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말로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공모 결탁 혐의를 벗겨준 보고서를 낸 후에 정치권이 지금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측이 지금까지 정적들에 대한 비판과 대대적인 보복 공세를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광범위하고 아주 신랄한 공격을 폈는데 그는 그의 정적들의 행위를 evil이다, 악마적인 행위다, 또 treasonous다, 반역적인 행위다 라고까지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선거 진영에서는 각 방송국에 거짓말쟁이 리스트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특검 수사 진행 시기에 트럼프를 공격했던 방송 출연자들 그리고 기자들을 더 이상 출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말로 특검의 보고서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의회에 보낸 서한에 있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법무부 장관의 의회 출두와 특검의 full report 제출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조사 종결이 사실의 발견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결론이 아니고 또 하나의 정쟁의 시작이 되고 있는 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측의 보복 공격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민주당 측의 새로운 사실 규명 요구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또 지금까지 나온 의문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로 특검의 보고서 또 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대별하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결탁 공모해서 2016년도 선거에서 영향력을 끼치려 한 혐의가 없다. No collusion.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측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범죄 성립의 결론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obstruction of justice 부분에서 보고서는 범법도 아니고 면책도 아니다. 어중간한 결론을 냈는데 그러나 이 결론은 법무부 장관이 기소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말로 특검이 이 복잡 미묘한 사항에 대한 결론을 회피하고 상급자인 법무부로 펀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 넘겼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상으로 법무부는 특검의 보고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트럼프의 승리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승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2년간의 악몽을 털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말, 악마적이다, 반역적이다 라고 그의 정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민주당 측을 규탄하는 비판이 줄줄이 어제 종일 계속이 되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카운슬러인 켈리안 카운웨이는 하원 민주당 정보위원장인 애덤 시프 의원에게 즉각 사임하라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또 다른 특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FBI와 법무부 내에 있는 소위 딥스테이트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의 선거 진행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프로듀서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전국에서 트럼프 진영을 괴롭혔던 출연자들, 기자들 명단을 보내면서 이들은 거짓말 주장자들이다 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측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측이 이 음모설을 퍼뜨린 장본인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승자의 패자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은 2년간의 수모를 지울 수 있고
2020년 선거를 위한 민심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측의 역습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하원이 4월 2일까지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말러 특검의 보고서를 전부 제출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일단 읽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사법방해 부분에 특검 보고서가 위법이라고도 못하겠고 면책이라고도 못하겠다라고 보고서를 냈다고 법무부 장관이 해석을 했는데, 이게 정말 무슨 뜻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 아니냐를 한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9일까지 법무부 장관의 의회 출두를 요구했습니다. 특검의 보고가 믹스드된, 어중간한 것이라고 치고 누가 곧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신속하게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방침을 밝힌 것은 또 무슨 경우냐, 이걸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의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민사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 의회, 주검찰의 조사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특검이 트럼프와 1대1 조사도 안 하고 사건을 종결했느냐? 트럼프의 서면 답변의 내용이 공개된 게 없는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러가 이 답변에 만족을 했다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말러가 펀트를 했느냐? 바가 이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것은 사법방해죄의 성립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답을 미리 알고 펀트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측근들이 줄줄이 기소가 됐었는데 특검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 약속까지 받았었는데 그들의 진술이 과연 뭐였냐, 수사에 도움이 됐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적으로 양측이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특검 후에 정치권의 방향을 잡기 위한 고심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는 반격을 하지 말고 정책 대결로 가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지론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값어치 없는 시도고 헬스케어 등 정책에 전념을 하자 하는 논리를 펴서는데, 실제로 2016년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그녀의 공이 컸다 하는 분석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에서는 2년간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 털어내고 트럼프의 정치를 좀 리셋해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수백만 명의 등을 돌린 표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하는 지론입니다. 그러나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 보좌관인 스티븐 배넌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당분간은 고삐에서 풀린 full animal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격과 보복과 비난으로 들끓는 정국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보고서 전체 공개를 두고 의회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 전체 공개 촉구 결의안에 상원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결의안 표결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보고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불필요한 해결책이라고 평하며 맥코널 원내대표를 지지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수사 보고서 전문을 오는 4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럴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6개 상임위원장들은 어제 윌리엄 발 법무장관에게 2016년 대선과 관련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스캔들에 대한 뮬러 수사 결과 보고서 사본을 4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22개월간 진행된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기초 수사 자료도 넘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시다발 요격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어제 오전 10시 30분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역 소재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2기를 발사해 약 4,000마일 떨어진 마셜 제도의 레이건 실험 기지에서 쏜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 성명에 따르면 요격 미사일 2기는 미사일 재진입 장비를 포함해 목표물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패트릭 세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련 예산은 애리조나 유마와 엘패스 구간을 따라 길이 57마일, 높이 18피트의 보행자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조명을 설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너헨 국방장관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는 육군 공병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와 유족들이 일주일 새 3명이나 스스로 삶을 등졌습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유족 제러미 리치먼이 어제 코네티컷주 뉴타운 소재 빌딩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리치먼은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자신의 6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후 아내와 함께 슬픔을 극복하고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해 딸 이름을 딴 연구재단을 설립해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는 뇌의 이상 행동을 연구해왔습니다. 경찰은 리치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리치먼을 포함해 총 3명의 총기 난사 사건 유족 또는 생존자가 스스로 삶을 등졌습니다. 예일대학교가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약 2주 전 미국을 뒤흔든 대규모 스캔들과 관련한 대학의 첫 조치입니다. 예일대는 2명의 지원자가 거짓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지원했으며 이 중 1명이 입학 허가를 받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두 후보가 어제 다시 토론회에서 충돌했습니다. WGN 방송의 주관으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는 경찰 개혁 문제와 부패, 부동산 세금의 불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바비러시 하원 의원은 경찰의 소수의 불공정 처리를 비난하면서 로리 라이프트 후보를 친 경찰 인사로 비난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가택 수색 시 잦은 실수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83가에 있는 한 주택에서 7살 여자 어린이의 생일 파티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경찰이 갑자기 총을 뽑은 채로 들이닥쳐 온 가족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엉뚱한 집을 찾아 수색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경찰의 주소 5인 수색은 지난해 8월 이후 4건이나 됩니다. 길거리 하수구에 빠진 손자를 구하려던 할아버지가 함께 6피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400 웨스트 브라이어 플레이스 레이크뷰 인근에서 5살 남자 어린이가 인도에 방치된 깊은 홀에 빠졌습니다. 그를 구하려던 조부가 이 구덩이에 뛰어들었으나 두 사람이 모두 홀에 갇히게 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서대원들이 이들을 구조했는데 어린이는 배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1도. 내일과 모레는 최고 기온이 6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만 깼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8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39도. 금요일도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5도입니다.